행복한 진로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나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로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크게 장애 요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업에 대한 정보에 대한 부족과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낮은 자존감입니다. 직업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직업 정보를 조사를 통해서 알아가고 찾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 간에서 생기는 오해 때문에 나타나는 고정관념 그리고 낮은 자존감 형성이 진로 발견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요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학생들하고 보통 얘기를 나눌 때 보통 학생들이 가장 염려하고 고민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가족 간의 오해 그리고 가족 간의 소통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정관념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과 이제 상담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자기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어머님은 너는 외국어 고등학교 다니니까 변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그러면 네가 엄마랑 어떤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본 적이 있니? 그랬더니 엄마랑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만 엄마랑 도저히 대화가 되지가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참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 누구나 대표적인 감각 채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감각 채널이라는 것은 학습 채널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또 부모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인식을 할 때 또 사물을 인식을 할 때 나타나는 형상들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리처드 밴들러라는 심리학자와 그다음에 언어학자인 존 그린더 박사에 의해서 이제 개발이 되었고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성격이나 흥미 유형은 서로 달라도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이 대표 감각 채널, 다시 얘기해서 학습 채널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는 서로에 대해서 오해가 상당히 크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은 어머님은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와 패턴을 가지고 아이한테 얘기를 할 때 아이는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 했을 때 저놈의 자식이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럴까 하면서 남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대표적인 감각 채널, 나에게 맞는 대표적인 감각 채널이 무엇인지 알고 그다음에 아이가 또 어떠한 감각 채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모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그러면 학습 채널이 어떤 것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또 거기서 지도를 해야 될지를 같이 한번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의 대표 감각 채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학습 채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첫 번째는 시각 채널입니다. 시각적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각적인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시각과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오늘 하늘이 되게 맑아 보인다든지 어떤 크기, 그다음에 밝기, 그다음에 색깔, 그다음에 어떤 옷을 입는 어떤 색깔들, 그리고 어떤 대화를 할 때도 너 참 되게 밝아 보인다, 명랑해 보인다, 네가 참 하는 소리가 참으로 밝아 보여, 이런 분명해 보여. 이런 단어들을 주로 쓰는 사람들이 주로 시각형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을 선택을 할 때도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선택하기보다는 남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죠. 주로 청소년 시기 때만 국한된 얘기니까 특별한 절대 시기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친구들은 자신이 되고 싶어하고 원하는 것들을 시각과 관련된 직업들을 상당히 선택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표현을 할 때도 주로 시각적인 언어와 그 다음에 제스처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둘째는 청각형인 친구들입니다. 청각형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청각에 예민한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는 어떤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리고 리듬, 음색, 음량, 노래, 그리고 어떤 파동 이런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소리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이어폰을 꼽고 공부를 한다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뭔가 집중을 할 때도 뭔가 소리와 민감하게 적용되는 것들을 상당히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공부를 하는 중 이런 친구들 있을 겁니다. 나는
이어폰을 꽂고 했을 때 공부가 잘 된다, 혹은 집중이 잘 된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검증된 결과는 아직 있지는 않고요. 주로 이 청각형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어떤 소리와 관련된 것을 상당히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쉽게 사귈 때도 이 청각형인 친구들은 귓가에 대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보다 친밀감을 잘 느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엄마하고 대화를 나눌 때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이 어떻게 하면 기분이 풀어지는 충분히 알아요. 근데 이 어머니는 시각형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래, 예를 들어 동현아, 너 참 웃음이 참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코칭을 해주면서 아이가 청각형이를 알고 난 다음에 아이한테 어떻게 하냐면 아이 귀에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근조근하게. 네가 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 소리가 참 좋게 들리고 네가 하는 소리들이, 네가 하는 말들이 참 어른스럽게 들린다. 같은 청각적인 단어를 써줬을 때 아이가 엄마가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존중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더라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 체각적인 사람입니다. 체각형의 친구들은 몸으로 느끼고 그다음에 그 느끼는 것들을 언어로 표현하는 친구들이죠. 예를 들면 느낌이 별로 안 좋아. 오늘 기분이 되게 짜릿했어. 오늘 기분이 마음이 오늘 좀 다운이 되네. 마음이 좀 잘 안 좋아.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이제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결과나 성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의 어떤 의미에 좀 더